방역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죠. 면봉과 검체 추출액 등으로 구성된 자가검사 키트. 사용해본 분 꽤 많을 겁니다. 포장된 면봉을 꺼내서 코 속을 문지른 뒤 용액이 든 용기에 넣고 저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인데요. 기구에 나타난 줄의 개수에 따라서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죠. 빠르면 10분, 늦어도 30분이면 확인이 가능한 자가검사 키트.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학을 앞둔 아이들을 보면 이재영 씨는 한숨부터 나온다고요. 벌써 한 1년 넘게 매일 아침마다 열 체크해서 학교에 보내고 개학 시즌에 챙길 게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전면 등교하는 대신 일주일에 2번씩 이걸 검사를 하고 보내라. 강제는 아니지만 권고하는 분위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 그런 와중에 뜻밖의 소문을 듣게 됐다고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독성 물질이 이 안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자가검사 키트 속에 강한 독성을 띠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 이 소문에 따르면 검체를 추출하는 용액이 문제라는데요. 대체 용액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또 그게 왜 문제라는 건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자가검사 키트 속 위험물질로 알려진 아지드화 나트륨. 그 정체는 뭘까? 급성 독성 물질 분류 체계상 위험 물질이 맞습니다. 특히 살충제, 이런 살충제라든지 이런 데에도 사용되고요. 주로 농업용 살충제로 사용하는 성분이라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에어백, 고체일 때는 부피가 이만하다가 질소가스가 되면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게 에어백의 원리거든요. 저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하고 비슷한 성분이다라고 해서 걱정돼요. 심지어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체 이런 성분이 왜 자가검사 키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걸까? 신속항원 검사에 사용되는 이 추출액이 들어있는 거는 그 안에 미생물들이 많이 자라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보존제. 보존제이기도 하고 이제 검체를 채취하게 되면 그게 오염되거나 미생물을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재가 됩니다. 용액의 보존제로 쓰인다는 이 물질, 독성 여부를 물었습니다. 피부와 관련해서는 1급 급성 독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 다른 것과 관련해서도 2급 독성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섭취를 해서 흡수가 되면 문제가 되는데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 그리고 이제 구역 구토, 호흡곤란, 그 다음에 의식이 이렇게 약간 어두워지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독성 그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용액이 피부에 닿을 가능성은 일부러 만지지 않는 이상 희박하다고요. 이 정도면 과연 안전한 걸까? 일부가 아지드와 수소 용액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아지드와 수소가 용액 속에 남아 있지 않고 휘발성이 있어가지고요. 기체화가 돼요. 이 독성 물질이 흡입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면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위험해진다고 봐야 할까요?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죠. 이게 먹으면 다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독이다. 독이 아닌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양이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답은 의외였습니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상 성인 여성이 한 번에 개수로 셈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몇 개나 될지 확인해 봤더니 2,000개를 한 번에 마신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정도라서 그러니까 검체 추출액 한두 병 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는 이야기. 보통 추출액이 0.4에서 0.5ml 정도. 여기에 이 성분이 1% 미만.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해도 극소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걱정되는 건 우리 아이들인데요. 개학 후에는 사용 횟수도 많아질 텐데 괜찮을까요? 뭐 아이들은 성인의 축약판은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하니까요.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경우에 몸무게가 15kg 이상만 나간다 하면 15kg만 나간다도 150ml거든요.
150ml 용량이면 굉장히 많은 용량이 되겠고요. 일상적으로 피부에 접촉을 했을 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혹시 상처가 있는 피부나 이런 것들에 접촉했을 경우에는 1리터 정도의 깨끗한 물로 그냥 씻어내시고 경과 관찰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은 아주 적은 양이기 때문에 성인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이게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받는 게 있다고요? 전문가용 키트는 PCR처럼 비인두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면봉을 깊게 찌르게 되어 있는데 자가 진단 키트는 한 2cm 정도만 들어가서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너무 깊게 찌르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만에 하나 상처라도 생기면 감염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그 설명서에도 있듯이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같이 동봉된 봉투에 넣은 다음에 보건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지켜주시고 음성이 나왔어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보건소나 병의원을 방문해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